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실기 자격검증 대비과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실기과정은 기본적으로 3개의 프로그램에 따른 기초과정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에서는 모의고사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에 기출이 됐던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제정된 개요를 한번 알아보면요. 자,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형상이나 그림을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과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시각적으로 형상화시켜 채색은 물론 조형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숙련 기능 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자격제도로 제정되었습니다. 수행 직무는 디자인에 관한 기초 이론 지식을 가지고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광고, 편집, 포장 디자인 등의 원고 지시에 의한 컴퓨터 활용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죠. 자, 광고 제작업체, 프로덕션 방송사, 게임 제작업체, 프레젠테이션 제작업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건설,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및 각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육성 지원책을 계획하는 등 증가 요인으로 고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실례로 현재 허리우드에 제작되고 있는 SF 영화가 100% 그리고 SF가 아닌 영화인 경우에도 특수한 효과가 요구되고 있는 모든 영화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빠르고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용 능력을 배양해야만 합니다. 자, 실기시험 방식을 한번 알아보면요. 그러면 원고 및 이미지, 도면 이해, 그 다음 PC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제작하게 되죠. 자, 애니메이션 등 의뢰를 받은 디자인을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해서 포스터나 템플릿 형식의 광고, 디스플레이, 포장 등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작하고 전문 분야에 따라서 광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 서체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CI 디자인, BI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등 시각 디자인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포토샵 기초 강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의 기본적인 상식들을 알아보게 되면요. 포토샵의 기본적인 표현 방식들은 비트맵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맵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1강 자료에 들어가 있는 소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스타트 경로에 자, sample.jpg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포토샵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이제 망점으로 구성된 방식을 저희가 이제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비트맵이라고 하는 내용은 점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점점 확대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망점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비트맵 정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에 따른 정보대로 이렇게 색상이 표현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비트맵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해당 파일들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점과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방식은 점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비트맵, 점에 대한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들은 점과 선분으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한 이런 표현 방식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벡터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점에 따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픽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 점이 모여져 있는 이런 구성 방식을 해상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픽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에 따른 이런 구성 방식을 해상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면, 자,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보게 되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보게 되면, 자, 위드는 564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846픽셀로 돼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가로 크기는 564픽셀, 세로 크기는 846픽셀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단위 크기에 따른 이런 픽셀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내용들 저희가 해상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크기에 따른 점의 개수라고 하게 되면, 자, 픽셀 퍼 인치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보통 저희가 픽셀 퍼 인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성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 따른 이런 기법들은 지금처럼 센티미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센티미터에 따른 이런 크기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비트맵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해상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그런 방식에서는 72픽셀 해상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의 화면 구성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보게 되면 상단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메뉴바라고 하는 거고요. 자, 메뉴에 따른 구성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옵션, 그리고 왼쪽은 툴바, 그 다음에 해당 도큐먼트라고 하고요. 작업창을 의미하게 되죠. 자, 포토샵에서는 보통 도큐먼트라고 하고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아트웍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보통 이제 패널이라고 하죠. 팔레트 같은 개념이 되는데요. 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화면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저희가 이런 식의 워크스페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는 에센셜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물론 작업자가 이런 작업 공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뉴 워크스페이스로 작업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 수업이다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 자, 지금처럼 키보드에 따른 단축키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포토샵 수업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바뀌었다, 이 페인팅이라는 옵션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림에 따른 내용들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센셜로 바꾸시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만든 포토샵 수업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러면 작업 공간을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는 사진을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기능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자, 불러오는 기능들, 파일에 따른 기능들은 저희가 이제 파일 오픈 기능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장하실 때는 세이브 기능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뭔가 변경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세이브 기능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상의 저장 방식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세이브 포 웹 기능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당 내용들을 웹상으로 저장할 땐 지금처럼 웹상 옵션이 이렇게 뜨고 있죠. 자, 웹상 옵션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새롭게 열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익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작업창을 여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파일의 뉴 기능으로 이렇게 새로운 작업창을 열 수가 있고요. 작업창을 여실 때는 보통 저희가 지금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센티미터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A4 사이즈를 정하게 되면 21에 29.7, 그 다음에 보통 해상도는 72 정도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도큐먼트는, 자,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작업을 하실 때에는 보통 작업 도큐먼트는 RGB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디자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쇄용 프린트를 할 거기 때문에 RGB 해상도 모드로 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도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 컬러 아니면 화이트, 기본적인 옵션들은 화이트로 되어 있죠. 화이트 옵션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트랜스퍼런트라는 건 투명한 창을 만드는 그런 옵션들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 창을 만드는 옵션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심으로써 저희가 이제 옵션들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처럼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에 29.7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다음번에 또 창을 열 때도 기본적으로 프리셋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리셋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자, 이미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이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A4라고 하겠습니다. A4라고 지정하게 되면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작업 도큐먼트가 이렇게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A4 사이즈를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매번 작업하는 사이즈를 지금처럼 이렇게 세이브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자, 단독 레이어 아무것도 안 주어질 경우에 지금 파일 사이즈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창 개념으로 파일 도큐먼트를 이렇게 열 수 있게 됩니다. 포토샵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원형, 가로선, 세로선 형식으로 선택할 때 옵션들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 정사각형을 지정하실 때는 정사각형이라든지 정원을 그릴 때에는 Shift하고 드래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그릴 때에는 Alt하고 드래그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드래그를 한번 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은 도형을 만약에 그리신다, 선택을 하신다 하셨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Shift 선택하는 도구가 되죠. 자, 왼쪽에 있는 도구가 선택 도구가 되고요. 그래서 Shift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에 따른 드래그 형식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을 지정하실 때에는 Alt를 지정하시고요. Alt를 지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중간 영역부터 그려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추가하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시고요. 선택 영역을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영역을 추가하실 때는 지금처럼 Shift를 가지고 선택 영역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lt를 사용하시게 되면 도형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 영역 반대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영역들을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요소들을 선택하거나 드래그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선택 방식들은 지금처럼 중심에서부터 그릴 때는 Alt 드래그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에서 컬러링을 하실 때는 자, 컬러에 따른 옵션들은 포그라운드 컬러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세우는 방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되는 옵션들을 보게 되면 자, 포토샵에서는 제공되는 옵션들이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sample.jpg 이미지로 해당 영역을 선택을 했고요. 자,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원 영역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바로 저희가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와치라는 기능인데요. 스와치라는 기능은 스위치죠. 스위치 기능은 이렇게 뒤바꿔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팔레트처럼 이 팔레트라고 하는데요. 컬러 팔레트에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색상들이 전반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색상 채널을 보게 되면 레드, 그린, 블루 채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색상에 따른 구분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RGB 도큐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경색을 칠할 때에는요, Alt 딜리트 방식으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Alt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전경색으로 칠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번복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컨트롤 Z키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을 칠하실 때에는 컨트롤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영역이 이렇게 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앞에 색상을 칠하실 때에는 Alt 딜리트, 그 다음에 뒤에 색상을 칠하실 때는 컨트롤 딜리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 색상들을 이렇게 컬러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 제공된 대로 자, 옵션 키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여기서 저희가 간단하게 기본 옵션을 조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색상을 한번 이렇게 칠하시게 되면 자, 칠하실 때는 그 포그라운드 컬러를 칠하실 때는 자, 컨트롤 딜리트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딜리트 기능으로 자,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를 칠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t 딜리트. 아, 요거는 이제 Alt 딜리트가 되죠. Alt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 딜리트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읽기용 모드로 봐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Alt 딜리트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칠하는데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딜리트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영역을 편집하실 때는 새로운 영역은 새 선택 영역을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을 추가하실 때는 선택 영역 추가 방식은 Shift 하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셀렉트를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영역을 제외하신다 라고 하게 되면 Alt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선택 영역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영역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공통 영역만 남기실 때에는 Shift Alt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 되냐면 자, 작업 영역을 번복하실 때는 Ctrl Z 누르시면 되시고요. 자, 기존 영역에다가 이렇게 영역을 추가하실 때는 Shift 옵션으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영역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실 때는 Alt 영역을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공통 영역을 남기신다 하셨을 때는 옵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Shift Alt를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공통 영역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을 한번 보게 되면 자, Shift와 Alt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공통 영역만 이렇게 남게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Alt를 누르시게 되면 공통 영역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저장을 하실 때요, 이미지 포맷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미지 포맷은, 자, 일단 GIF 포맷이 있습니다. GIF 포맷은 색상 압축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8비트 256 컬러 색상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채널 RGB 인덱스 컬러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색상을 지원하고 작은 이미지 표현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GIF로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표현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GIF로 저장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디자인에 보낼 때에는 JPG 방식으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 JPG 방식은 손상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비트 색상 방식으로 큰 이미지 표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JPG 방식으로 압축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압축을 하실 때요, 자, Save for 웹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JPG로 이렇게 보통 이제 맥시멈 방식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베리아이나 맥시멈 이렇게 해서 지금 포토샵에서 만드신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시면 되시고요. 다른 방식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퀄리티는 맥시멈 방식에 따른 이런 구조가 되고요. 만약에 베리아이라고 하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원본 이미지와 그 다음에 현재 이미지의 그 이미지 화질차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공간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기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르게 저장해 보면 샘플 2번이라고 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물론 한글 이름으로 지정하셔도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제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보게 되면 이 이미지는 지금 1.37메가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파일 열어봐서 이렇게 JPG 이미지를 열어보시면 거의 압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그대로 지금 맥시멈으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확장자들을 조금 보고 계신데, 그 다음에 이제 PNG는 지금 이제 보통 웹에서 사용하는 포맷 방식이 되는데요. 24비트 색상 방식으로 투명 이미지 처리가 가능한 방식이 됩니다. 단지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투명 처리와 그리고 RGB 컬러를 모두 활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색상 화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파일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SVG라는 포맷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전환할 수 있고요. 크기 변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면 벡터 이미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미지 포맷 방식이 비트맵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활용 예제를 잠깐 만들어 보시면요. 기존 예제를 저희가 한번 외곽 부분을 따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작업들을 눕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자, 눕기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외곽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를 일반적인 레이어로 바꿔주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의 작업하는 대지는 보통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링하는 방법을 저희가 공부해 보셨는데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큐먼트의 그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는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해당 레이어를 분석하는 거는 포토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어 뿐만이 아니고 일반 레이어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간단하게 해당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게 되면요. 물론 다음 시간에도 이걸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일반적인 기초 레이어를 저희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필 영역이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영역이 칠해지게 되는데, 자, 준비된 영역으로 이렇게 칠해지게 되고요. 보통 저희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기본 디폴트죠. 이렇게 돼서 딜리트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딜리트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제거된 영역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게 되면 컨텐츠 영역이 비는 것이 아니고 배경 색상으로 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경 영역으로 칠할 때에는 컨트롤, 딜리트 키로 저희가 배경 영역으로 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업 중간에 작업 영역을 변경하실 때는, 번복하실 때는 저희가 에디트의 트랜스폼 기능, 에디트의 언두 기능 있죠? 언두 기능으로 에디트의 언두 이렇게 스텝 백워드라는 방식이 있고요. 언두 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작업 방식들을 계속 번복을 하신다 하셨을 때는 스텝 백워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 Ctrl Z 기능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작업을 번복하실 때는 Ctrl Z를 누르게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에디트 기능을 보게 되면 언두 다음에는 반복 기능, 리도 기능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기능이 되냐면 반복을 취소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 실행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번복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언두라고 하고 있고요. 자, 언두를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그러면 리도라는 기능으로 다시 재실행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기능들은 포토샵에서 계속 이런
실행 취소 되고 있는데 작업 영역을 계속 뒤로 가면서 이렇게 번복할 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컨트롤 Z를 사용하지 않고 컨트롤 Alt Z를 사용해서요 작업 영역을 번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컨트롤 Alt Z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선택하기 전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마지막 상황에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이전 상황까지 저희가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방식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일반 레이어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일반 레이어 모드로 뜨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옵션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부분, 레이어의 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드, 그 다음에 불투명도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이미지라고 이렇게 레이어를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딜리트 기능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영역이 이런 식의 망점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게 망점으로 칠해진 개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투명하게 비어있다라는 거죠.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영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금처럼의 이런 일반 레이어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택 툴을 기본적인 선택 툴 이렇게 몇 가지를 배우셨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서 가로 선택 툴과 세로 선택 툴 이 부분만 한번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sso 툴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지금처럼 해당 영역들을 선택하고 제거하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어차피 저희가 이제 외곽 부분을 선택을 제외시킬 거라서 자, 외곽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작업 영역을 번복하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Alt Z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전 기능으로 이렇게 번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작업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사각형과 원형 툴, 정사각형을 그릴 때는 Shift,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 중간에서 그릴 때는 Alt, 중간에서 그릴 때는 Alt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기본 가로선, 그 다음에 기본 세로선이 되는데 이건 1픽셀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자, 원형 툴을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피더 옵션과 안티올라이싱이라는 옵션이 있죠. 그 다음에 스타일, 노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자, 이런 옵션들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티올라이스 옵션이 이렇게 켜져 있죠. 원형 툴일 경우에는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툴일 경우에는 옵션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의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원형을 한번 이렇게 지정해 보시면 안티얼라이어스라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처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택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자, 포토샵 그러니까 비트맵 프로그램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비트맵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원형을 지정했다. 그 다음에 이 원형을 제가 위치를 좀 바꾼 거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 선택을 한번 요거 다른 선택 툴로 외곽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해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제하시게 되면 그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사각형의 이런 원형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얼라이어스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계단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안티라는 건 반대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키시게 되면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중간 톤들을 생성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업 방법을 번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Alt Z 눌러서 자, 원본으로 돌렸고요. 자, 컨트롤 Z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는 작업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 Alt Z로 항상 이렇게 작업을 번복하셔야 되고요.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할 때 안티얼라이스라는 옵션이 꺼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요건 이동 툴인데요. 이동 툴로 한번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해 보시면 이동해 보시고 선택 툴로 다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딱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한번 이동해 볼게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기능은 저희가 확대 툴, 돋보기 툴로 해당 모형들을 이렇게 확대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모형을 확대하시게 되면요. 그러면 지금처럼 중간 톤이 생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이 그대로 노출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보통 원형 툴이라든지 각진 올가미 툴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 이런 어떤 기울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 톤 생성을 하기 위한 안티얼라이스 옵션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반적인, 자, 여기서는 그러면 안티얼라이스 옵션이 필요한 부분은 원형 툴밖에 없겠죠. 일립티컬, 마키 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툴만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원형 툴 기능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툴 옵션들을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기본적인 옵션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제가 기본적인 옵션을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이 눕기 작업을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